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알 권리 말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대선으로 촛불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런 열망을 표현하던 광장의 목소리도 결국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옥죄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가장 정치적 말할 자유가 충분해야 되는 그 공간에서조차도 입 막을 권리가 우리 권력의 법에 있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입법부의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며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더욱이 모두가 촛불의 승리로 명명하고 있는 이번 대선 이후에조차도 고통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리에 오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오른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표현의 자유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승희 의원님 계십니다. 예. 그리고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님이신 박근용 사무처장님 제 왼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배재강 의원님 계십니다. 그리고 김성관 의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활동가분 그리고 저희 피해자 여러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저희 유승희 위원장님이 관련한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기자회견을 먼저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피해 사례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위원회 위원장 송복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저희가 선거 기간 동안에 그 표현의 자유위원회 또 선대위 차원에서도 움직였지만 당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표현의 자유위원회가 지금 상설위원회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와 함께 그동안 선거법 개정 관련한 공동 지침을 가지고 또 이 감시센터를 같이 의견을 교환해가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와 그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의 초점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거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지적되어 온 선거법 독소 조항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자회견문이 되겠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번 19대 대선은 위대한 촛불의 시민의 성과이자 국민 주권의 실현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권자로서의 헌법적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 선거법은 주권자의 권리를 옥죄고 침해하고 있음을 19대 대선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매주 광장에 쏟아져 나온 주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는 선거 공간에서 더욱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가까워 왔다는 이유로 오히려 단속 대상이 되고 위축되었습니다. 선거 시기에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후보의 정책 비교 평가, 투표 동료 행위 등은 주권자의 마땅한 권리이며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헌법적 권리 실현에 부합됩니다. 그러나 이번 19대 대선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부착한다든지 후보들의 청소년 인권 정책을 비교평가한 유인물, 청년 모의 투표 유인물 등이 후보의 이름과 사진을 포함했다는 그 이유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라며 단속되었습니다.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제일 아이러니컬한 이 사건인데 촛불 대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야말로 과잉, 부당 단속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선거를 과연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고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이 위헌적인 상황을
그 바로에 잡아야 할 책무가 바로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바꿔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19대부터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20대에 들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유권자가 순환을 받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그야말로 번복되는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매 선거가 끝날 때마다 주권자들의 피해 사례, 그 순환 사례를 거듭해야 되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마음대로 그야말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선거법의 개정에 앞장서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금 저 유승희 국회의원 그리고 윤소화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이 있습니다. 사전선거 금지 운동 조항을 비롯해서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극히 심각하게 가로막는 이 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대 조직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산하 정치개혁특위의 청원안, 청원번호가 있는데요. 첨지해 주시고 청원안도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지난 수년간 지적되어 온 선거법의 독소조항의 그 개정을 이루어야 할 절호의 지금 시기라고 봅니다. 적기입니다. 민의 위에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대의기관인 국회가 유권자들의 알 권리, 말할 권리, 그리고 표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2017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표현의 자유위원회 그리고 참여연대 그리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공동으로 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합니다. 예, 통상 기자회견문은 말미에 모든 것들을 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 않았거나 또 보도되었다 하더라도 주요하게 깊이 보지 못한 이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자회견문 내용 안에 일부 피해 사례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관련된 내용을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선기간 선거법 피해 사례 발표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근용입니다. 유승희 의원님께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선거법이 오랫동안 바뀌어야 된다. 문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선거법 90조나 93조 1항, 255조 등의 개정의 목소리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반영이 되지 못해서 발생한 대표적으로 또 저희 참여연대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표현의 자유위원회 등에서 파악한 대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4월 15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를 내팽개치고 사드를 받아들이는 거냐라는 취지의 평화 가고 사드 오라는 것이냐 라는 문구가 담겨 있고 사드 반입에 지지하는 황교안 권한 대행을 비롯해서 유승민, 안철수 후보 등의 얼굴이 적힌 포스터를 광화문 광장에서 게시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단속이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얼굴을 담은 포스터를 정당이 아닌 시민단체에서 보냈다는 이유로 선거법 93조 위반으로 포스터를 철거할 것을, 그리고 철거하지 않으니까 경찰서에 강제 연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평화가고 사드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정책을 펼치는 후보들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후보들의 얼굴을 포스터에 적는 것이 그렇게도
우리 사회가 막아야 되는 불법 행위인가 저희들은 의문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같은 날 4월 15일입니다. 교육운동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있는 인권 친화적 학교 넘어 운동본부라는 곳에 활동가들이 강화문 광장에서 청소년 교육정책, 인권정책에 대해서 주요 후보들의 얼굴과 함께 그 후보들의 정책에 입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타블로이드형의 유인물을 배포하려다가 선관위로부터 제지당하고 수천 장의 유인물을 한 장도 뿌리지 못하는 그런 일을 방했습니다. 여기에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인 경우에는 박한 평가도 내리기도 하고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도 또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하는 등 후보별로 우리 교육운동, 청소년 인권운동을 하는 분들의 객관적인 주관적인 평가 의견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과연 선거의 공정성을 깨뜨리고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 일인지 저희는 우려합니다. 이 또한 선거법 93조 위반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의 이름과 얼굴이 적힌 정책평가 유인물이다. 이거는 시민단체가 뿌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선관위의 법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캠페인 유인물도 배포가 중지당했습니다. 2017년 4월 29일 날 청년 투표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온라인상에서 청년에 투자할 대통령에게 청년을 위해서 더 일할 대통령에게 투표를 해달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유인물에 주요 후보들의 얼굴을 적어놓은 것을 뿌렸습니다. 유인물에 후보들의 얼굴이 적혀있다는 이유로 이 또한 93조 위반으로 배포 제지를 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촛불 대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촛불이 앞당긴 선거 투표 참여로 꽃피우자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100년 전통이 넘은 흥사단에서 사무실 앞에 게시하려고 하니까 촛불이 앞당긴 선거에서 촛불은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의 의기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선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 라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하니까 촛불이 만든 대선에서 촛불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유로 선거법 58조 2를 적용해서 단속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촛불이 만든 대선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것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현수막의 내용도 못 쓰게 하는 이런 잘못된 선거법을 빨리 개정하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는 반올림이라는 단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남역 8번 출구에 농성장이 있는데 그 농성장에서 반올림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그 답변 내용을 대형 현수막에다가 적어서 길거리에 게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어느 후보자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답변이었다 라고 하면서 후보자 이름을 그 현수막에 게시하고 각각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적었더니 선관위에서는 후보자 이름을 적은 대형 현수막이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하라 라고 지도 단속 공문이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90조 위반이라고 하는 선거법 90조 위반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 5가지가 저희가 표현자유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에서 조사한 것들만 소개해드렸는데요. 90조, 93조 어떤 유인물이든 어떤 현수막이든 거기에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히면 그거는 무조건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바꾸지 않으면 유권자들은 어디서 자기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다른 시민들에게 그거를 전달할 수 있겠는가라는 심각한 의문입니다. 작년 6월 8월 달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작년 8월에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서에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선거법 90조와 93조 이 조항을 폐지하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회의원들께서 이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바람에 지난해 이것이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되지 못하고 올해 대선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소개해드린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내년 6월이면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또는 최소한 내년 2월달 정도의 임시국회에서
이런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또 똑같은 피해 사들이 나올 것을 저희는 매우 우려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유성희 그리고 이재정 의원님들은 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자기의 권리 침해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는지 유권자의 권리 침해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발 내년 지방선거 전에 표현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보장해주는 선거법 개정에 열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 넘어 운동본부 활동가이시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권 친화적 학교 넘어 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난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청소년 인권 향상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의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청소년, 학부모, 교육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저희는 당시 예비 후보들에게 청소년 인권, 교육 정책에 대해 견해를 묻는 일종의 정책 질의서인 대선 수권 능력 시험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4월 15일 그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인권법 제정, 청소년 참정권 확대 등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하는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찬성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캠페인을 시작한 지 10분에서 20여 분 지났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들 뒤쪽에 서 있던 한 분이 다가와서 자신이 선관위 직원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전단지를 배포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캠페인을 준비할 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선거법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법률 검토나 자문도 받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자문을 바탕으로 내용을 기획을 했던 거라서 이렇게 되게 다들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게 위반인가라는 거 해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대선 후보의 얼굴과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냥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럼 혹시 얼굴이랑 이름을 가리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르고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처럼 얘기했는데도 계속 하실 거라면 그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결국 저희가 그날 캠페인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제대로 진행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준비한 것들 다 접어야 했습니다. 저는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캠페인 활동을 제안하는 이유로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도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게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는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도 관점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개인과 단체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동을 제한할 근거로 쓰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여한 여러분들이 비슷한 취지로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발언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말하고 그런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선거법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피해자 사례를 통해서 관련 사례를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당의 현재 존재하는 현행 규정에 의해서 각각의 사례들이 죄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잣대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무엇보다 문제입니다. 그러한 적용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짧게만 말씀 주시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위원이시고요. 배영관 위원님께서 짧게만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조광입니다. 잠깐 생각은 없었는데 미리 예정된 것은 아닌데 듣다가 보니까 딱 한마디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법률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그 사례들은 사실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고 적용의 문제, 법을 해석하는 문제에서 아마 제가 보기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단히 법률을 좀 곡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표방하고 있는 그 사전 행정행위에 의한 단속, 어떤 사전적인 어떤 조치, 행정행위에 의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그런 행위들을 금지하는 게 표현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표현의 자유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선거운동에서도 당연히 선거운동의 자유로서 보장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그 개념 규정 그 하나를 가지고 다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포섭해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에 있는 사례들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해석의 문제 또는 행정행위의 문제로서 행정행위로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쩌면 헌법 위반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선거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저게 있다면은 가이드라인이 있다면은 그것은 빨리 개정되고 뭔가 법률가들이 또는 국회에서 깊이 좀 들여다보고 그 자체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빨리 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 혹시라도 이로 인하여 형사나 민사적인 어떤 조치를 당한 분이 있으시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의 표현자유위원회 쪽에서 센터 쪽에서 좀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돈은 맞고 입은 푼다라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률을 적용한 영역에 있어서 속담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법이 그런 방식으로 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표현이 최고에 이르러야 마땅한 선거의 시기에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정가자인 국민을 양산하는 시스템의 선거법이 많습니다. 여러 독소조항들 모두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은 저희가 선거에 있어서의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위해서는 시급한 개정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표현의 자유위원회에 참여하는 우리 유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해자이신 오늘 발언하신 분들도 본인의 피해에서 안타까움에서 그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여전히 양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법조항의 개정을 위해서 나서 애쓸 것입니다. 시민사회 여러분, 그리고 또 언론인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우리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올바른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